국제 뉴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함께합니다. 나마스테 인도라키와 본조르노 이탈리아 알베르토가 함께하는 국경 없는 토론. 목소리 좋죠 오늘. 알베가 오니까 이게 기분이 좋아요. 제가 소개를 해야 되는데. 또 힘들어 보여서 우리가 했어야 되죠.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괜찮았어요? 아이고. 이제는 MC 자리까지 이렇게. 또 한 번 해봤습니다. 괜찮았어요? 역시 네. 맞네요. 네, 오늘은요. 네. 알베르토 씨가 저희 세만시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죠? 네, 두 번째입니다. 네, 저희 지난번에 언제였죠? 4월. 네. 맞아요. 4월 30일에 YTN 라디오 11주년 개국 특집 때. 맞습니다. 네, 다니엘 씨와 함께 와주셨어요. 네, 그때 럭키 대신 나왔고, 오늘은 이제 다니엘이 여름 휴가 중이에요. 그래서. 네. 나 대신 나는 대신 나온 거는 우리 대신 나오는 게 때보다 알베가 너무 잘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계 하는 거야, 우리가. 사실 그때 개국 특집 때 저는 밖에 PD석에 앉아 있었고 네. 그날 하루 이제 이벤트성으로 저희 진행자들이 다 바뀌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김호성 앵커가 진행을 해주셨고 저는 밖에 있었는데 밖에서 들으면서 알베르토 씨가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서 또 볼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네. 자주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되게 오래 갔네요, 휴가를. 다니엘 씨가 지금 한 달 정도. 네, 맞아요. 여름 휴가 걱정이 좀 됩니다. 이탈리아 여행 갔어요, 다니엘. 저도 그 SNS를 통해 봤습니다. 네, 추천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출발하기 전에 저한테 정보 받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도시 말고 소도시 여행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추천해 주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 씨의 빈자리를 우리 알베르토 씨가 채우러 와 주셨고 그럼 두 분은 어떻게 여름휴가? 럭키 씨는 저희 세만시로 여름휴가를 전 지금 연속 3주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 여름휴가는 YTN입니다. 네, 여기가 시원하죠. 좋아요. 그렇죠. 알베르토 씨는 어떻게 휴가 계획 없으세요? 그냥 저는 지난주에 1박 2일로 강원도 고성 갔다 왔습니다. 가족이랑 애기랑 와이프랑. 너무 좋았어요. 거기 고성 시원한가요? 시원해요. 시원하고 바다도 너무 예쁘고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국경 없는 토론 진행을 해봅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도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먼저 듣고 오죠. 안녕하세요. 세만시의 뉴스 오빠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최근 코카콜라가 헝가리에 내건 광고 포스터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 걸린 코카콜라 포스터에는 두 명의 남성이 손을 잡고 웃는 사진과 함께 사랑은 사랑, 설탕 제로, 편견 제로라는 슬로건이 붙어 있는데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정치인과 시민들이 즉각 반발하면서 코카콜라 불매 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고요. 코카콜라의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온라인 청원 운동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코카콜라는 모든 사람은 사랑할 권리가 있다며 광고를 철회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국경 없는 토론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오늘 국경 없는 토론의 주제 소수자와 관련한 논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의견 있으시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거나 유튜브 YTN 보이는 라디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논란을 보면서 두 분은 일단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는지가 궁금해요. 저희는 90년대쯤에 네.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가 있었는데 올리베로 토스카니라는 작가가 네. 이분이 일부러 이렇게 저희 어떤 베네톤이라는 의료 패션 브랜드인데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패션 브랜드인데 맞습니다. 이분이 일부러 베네톤. 이렇게 이슈 될 만한 광고 굉장히 많이 내보냈어요. 저희도 그때는 동성애자도 있었고 네. 뿐만 아니라 흑인이랑 동양인이랑 백인이랑 같이 나가는 그런 광고들도 많고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동물이랑 네. 뭐 이렇게 신체적인 사랑 아니고 그냥 동물이랑 사랑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내보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때 90년대부터 이탈리아에서 비슷한 이슈들이 많았어요. 아, 광고에 저런 걸 내보내도 되느냐 마느냐. 그래서 사실 이 코카콜라 광고가 지금의 이탈리아에서 나왔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좀 보수적인 헝가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큰 이슈 됐던 것 같습니다. 럭키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세계가 많이 열렸구나. 사실 인도가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이면은 인도에 이런 광고가 있었으면 당연히 되게 시끄럽고 되게 화제가 됐을 텐데 네. 지금의 인도가 또 많이 오픈이 돼 있어서 이런 거를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오픈되지 않을까. 또 아까 네. 알베르토가 말한 그 베네토는 광고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되게 인상 깊은 광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피부 색깔과 차별 없이 그러니까 옷은 누구나 패션 따라갈 수 있고 누구나 입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광고 자체가 아무래도 사회에 좋은 메시지를 또 해야 되는 하나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그런데 이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온라인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청원 글의 내용을 보면 동성의 관계는 자연의 도덕법에 어긋나고 포스터에 나타난 동성의 컨텐츠는 공중 도덕을 위협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때 90년대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자유가 중요하지만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그런 인식이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헝가리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메시지가 되게 좋잖아요. Love is love. 그러니까 사랑은 이게 성별이 없거나 국적이 없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런 거를 해서 사건 만들고 화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코카콜라 아무래도 엄청난 대기업인데 그렇습니다. 코카콜라 마케팅 쪽에서 이거 모르고 이 광고 내보낼 거 안 있을 거고 네. 일부러 이렇게 좀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려고 일부러 내보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보수적인 헝가리의 대부분 사람들의 의견을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헝가리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아직 헝가리 이 정도의 사회면 사회에 반대로 가는 광고를 보내는 거 그런 거 아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 좀 각 나라의 문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탈리아였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한국도 아마 요즘 분위기가 많이 변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특정 기업이 이러한 광고를 내보냈다라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공강한 토론하고 하면은 당연히 좋은 사회,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터지면은 조금 심심하고 할 일 없는 분들 또 이렇게 화제를 조금 많이 심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청원 글의 내용 중에 이런 말들이 많았대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포스터를 볼까봐 걱정된다. 그런 내용이 달렸었다고 합니다. 자, 알베르토 씨는 지금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입장이잖아요. 아이가 지금 아직은 어리니까 모르겠지만 나중에 크면 이 광고를 우연히 접하고 사실 아빠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실 것 같으세요? 사실 저도 부모로서 이런 광고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부모의 입장에서 좀 불편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성애자 그리고 인간 권리 이런 아니면 성교육 이런 이슈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와 토론 통해서 아니면 전문가와의 토론 통해서 아니면 학교에서 토론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그런 큰 이미지나 동영상 이렇게 첩해가지고 그렇죠. 약간 잘 모를 수도 충격받을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TV 보면 15금, 19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보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고 먼저 부모랑 충분히 토론하고 같이 보거나 그 다음에는 혼자 봐도 되는데 이런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미
성인이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통해서 그쵸. 이걸 이미 접했기 때문에 사실 편견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가능한 성인이에요. 하지만 아이가 만약에 정말 백지 상태에서 왜 저런 광고가 나와?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라고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정말 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설명 되게 어렵죠, 그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지? 라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탈리아에서 네. 동성애자 네. 이렇게 나타나는 동화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맞아요. 동화책이 생겨요? 네, 맞아요. 옛날에는 동화책 보면 엄마, 아빠 있고 애기 있는데 네. 요즘은 일부러 그냥 아빠 2명이거나 엄마 2명이거나 정말? 일부러 그런 동화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정말 큰 변화네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말 영상이나 TV나 광고로 접하는 것보다 네. 아기 때부터 어차피 부모가 동화책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동화책 읽어주면서 네.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올바른 교육시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코카콜라 광고에 대해서 오히려 헝가리 부모님들이랑 비슷한 마음이고, 네. 하지만 이런 동성애자 어떻게 보면 나오는 그 동화책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 동화책까지 등장한다는 걸 보면 이탈리아는 어쨌든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예전에 비해서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도는 어떤가요? 저는 아직 아기가 없어서, 네. 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조카 있으시잖아요. 예, 조카가 있는데 제일 큰 걱정은 일단 제가 결혼했어요. 아기가 되는 게 제일 걱정이긴 하는데요. 저도 걱정이네요. 네. 네. 사실, 조카가 지금 6살이고, 이제, 콜라를 너무 많이 먹어요. 이런 광고를 보면서 콜라를 많이 먹을까라는 제일 걱정이 됐어요. 첫 번째는. 예, 일단 콜라를 먹지, 어느 정도 네. 줄여야 되는데, 근데, 똑같은 알베랑 생각이 드는 게, 삼촌 입장에서도 네.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그러니까요. 어느 나이가 올바른 나이인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봤을 때는 지금이 커져서 조금 말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조금 이런 것도 생각이 들 텐데요. 무엇보다는 이 LGBT 사회에 대한 네. 이 지식이 이런 거는 정확하고 이런 거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인지는 알려줘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광고 통해서 해야 되는 것보다는 아까 뭐 동화책이나 네. 뭐 또 올바른 방법이 있으면은 훨씬 더 합리적이 있겠지만은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요, 그런 아이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해보긴 했지만. 그 인도와 이탈리아에서 지금의 일반적인 국민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방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실제로 인도의 분위기는 어때요? 사실 옛날에 인도 옛날 책들을 보면은 이런 관계가 있는 거를 다 나와 있고, 네. 다 어떤 왕이나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지난 157년간 이게 네. 불법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아예 불법이었다. 네, 불법이었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당한 일들도 많았고, 인도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약간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는데 네. 이게 뭔지는 모르니까 뭐가 좋은지 나쁜지 잘 판단할 수도 없어요. 사실 옛날에 제가 여행사 가이드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인도에서 한국 분들이 같이 여행하면 보면 이게 90년 얘기예요. 길거리에 남자끼리 이렇게 손 잡고 다니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학교 때는 친구끼리 이렇게 뭐 어깨 동무하거나 손 잡고 다니는 이거는 그냥 예정의 표현인데 또 어느 날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왜 손 잡고 다니고 있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이 좋아지고 또 영화 통해서 인도도 볼리우드잖아요. 네. 이제는 볼리우드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조금 좋은 영화도 만들고 스토리도 전달하고 영화의 소재로 다뤄지기도 하는군요. 네. 이탈리아는 뭐 아까도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죠. 네,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사실은 이탈리아 문화의 배경은 전주교 문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심 없으시는 분들도 어쩔 수가 없이 결론 전주교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그런 천주교 문화 이탈리아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천주교 교회 입장은 동성애자의 어떻게 보면 반대였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한 4, 5년 전에 프란시스코 교관님 되게 역사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이런 동성애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네. 교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나는 인간일 뿐인데 내가 다른 인간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저는 말씀이네요. 신이 아니에요. 저는 교관님이고 교황이고 근데 인간일 뿐이니까 다른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 나한테 다 현재들이다. 되게 좋은 말씀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보수적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왜냐하면 전주교 교회 입장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대중의 인식도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고 법적으로는 어때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신기하게 교관님 이런 말씀하시고 나서 작년에 저희는 이제 동성애자 결혼 합법이 됐어요. 작년에요? 작년이었던가 작년이나 재작년 말에. 최근이네요. 네, 최근이에요. 이거는 이탈리아 말로 coppie di fatto라고 불러요. 네. factual 부부? 그러니까 부부이기 때문에 일반 부부랑 이렇게 똑같은 인권 받아야 되고 똑같은 의무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들 부부들도 이렇게 결혼하는 것보다 서류할 수 있죠. 합법적으로 보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맞습니다. 경우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대만이 동성 결혼을 허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28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려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럭키 씨가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현지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스웨덴, 아르헨티나, 덴마크, 브라질, 뉴질랜드, 룩셈버그, 독일 등등. 특히 올해는 1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가 동성 결혼을 합법시켰고 앞서 앵커가 말하는 대만도 올해부터 맞습니다. 법적으로 결혼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시아 최초로 대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국가는 어딘가요? 알베르토 씨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덜란드란 2000년에 세계 최초로 이제 동성 결혼을 인정했고, 네덜란드가. 네덜란드. 두 번째로는 2003년에 벨기에, 그리고 2004년에 미국 일부 주에서 동성 결혼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두 분을 위한 깜짝 퀴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퀴즈요? 네네네. 두 분 원고엔 없죠? 뭐 선물이나 뭐 받을 게 있나요? 벌칙이 있습니다. 네네. 선물 있죠? 자, 일단, OECD에서 1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동성애 관용도라는 걸 조사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용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 성인 인구의 2.7%를 동성애자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는데, 자, 그러면 동성애 허용 점수라는 걸 OECD에서 36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허용 점수. 1등과 꼴찌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일단 주관식으로 맞추시면 제가 방송을 끝나고 바로 커피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 먹기 어렵네요, 이거. 저는 1등 네덜란드. 네덜란드. 꼴찌는 OECD죠, 이게. 네. OECD 36개 회원국 중에 중에서는 동성애를 허용한 점수가 가장 높은 나라와 가장 낮은 나라. 러시아. 제일 높은 거는 네덜란드이고 제일 낮은 게 아마 중동 쪽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OECD 근데 포함 비슷하게 가신 것 같지만 OECD 들어가잖아. 사우디. 네. 주관식으로는 통과를 결국 못하셨습니다. 네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럼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동성애 허용 점수가 가장 높았던 나라 1번 노르웨이, 2번 프랑스, 3번 아이슬란드, 4번 미국. 전혀 상상도 안 했네요, 이거. 저는 프랑스. 저는 덴마크나 노르웨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덴마크는 지금 보기 없었습니다. 네, 노르웨이. 제가 다른 생각이네요. 1번 노르웨이. 네네. 그리고 꼴찌는 1번 일본, 2번 헝가리, 3번 터키, 4번 호주. 터키. 저도 터키. 터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커피 사주시나요? 맞았어요? 아니요, 이따가 노래 듣고 제가 정답 알려드릴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좀 더 고민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노래를 한 곡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베르토 씨가 오늘은 또 특별히 선곡을 해주셨어요. 제가 추천한 노래 그걸로 해도 돼요? 그럼요. 외국 노래? 네네. 제가 듣고 싶은 노래 브라질 노래인데요. 제목은 Fica Tudo Bem. 무슨 뜻이에요? 여기까지 다 괜찮다. 선곡 이유는? Fica Tudo Bem. 네, Fica Tudo Bem. 선곡 이유는?
저는 예전에 최근에 제일 많이 듣고 있는 노래고 이 노래 빠졌어요. 너무 듣기 정말요? 좋고 여름에 딱 잘 맞는 노래라서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브라질 노래 듣고 있지. 궁금하네 이거. 알겠습니다. 노래 듣고 저희가 잠시 뒤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네. Se você voltar pra ela, tente não se arrepender. Vai ser difícil amar alguém sem se querer. Fica tudo bem. Fica tudo bem. 노래 좋네요. 피카. 괜찮죠. 피카 토도뱀. 피카 토도뱀. 피카 여기까지. 토도뱀 다 잘 괜찮아. 다 좋다. 근데 사실은 되게 내용이 웃겨요. 자살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네. 이제 큰 빌딩에서 튀었는데 이제 떨어지면서 여기까지 아직 괜찮다. 근데 이게 슬픈 내용이 아니에요. 약간 깊이 있는 해명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좀 철학적인 얘기인가 봐요.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네, 맞아요. 되게 좋은 노래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선율이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경 없는 토론 알베르토 그리고 럭키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문자 메시지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자, 유튜브 댓글로 김은주님께서 동성애를 조장하는 광고라고 말하는 건 그 나라 사람들이 무지해서 광고를 무조건 따라할 거라 생각하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자, 두 분도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죠. 네, 3049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보는 시선이 아직 불편합니다. 인정도 잘 못하겠고요. 네. 하지만 그들을 비판할 자격은 저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다른 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서로 다른 거다. 네. 라고 의견을 주셨고, 럭키 씨는요? 네. 5090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이번 광고에 대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견이 없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없다. 편견 없이 네.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될 것 같다. 저는 3049님이 보내주신 거 딱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본인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이거는 이상한 거 절대 아닌데 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이런 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서로 다 모든 게 다 다를 뿐이니까 사실 네네. 정답도 없고 들린 게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변했다라는 걸 우리 오늘 보내주신 의견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 럭키 씨 팬입니다. 인도에 계시는 친구분들 다들 잘 지내시냐고. 감사합니다. 네네. 보내주셨어요. 잘 지내시나요, 다들? 잘 지내고, 이제, 어서와 처음이지 프로가 좀 있으면 100회가 되거든요. 100회 했어요. 100회 했어요. 100회 찍었습니다. 네, 알베르토 다음 주에 맛있는 거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자, 저희가 계속해서 토론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인도에서 동성애 금지법이 폐기가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사실 법안이 하나 생기는 것도 어렵지만 아예 폐기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57년 동안 이 영국 법 때문에 이 법 번호가 377이었어요. 그러니까 377 법 때문에 LGBT 동성애자분들이 많은 고생을 했었고 많은 차별을 당했고 근데 작년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 법을 없애버리는 나라가 인도였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혼까지 하는 거는 합법 아니지만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는 불법 아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건 없고 제일 중요한 게는 우리가 투표할 때 주로 남자, 여자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인도에서 이제 세 번째 간이 생겼어요. 자기 이제 성별이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거를 틱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그 정도 인정을 하고 하니까 되게 인도도 많이 개방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의식이 많이 변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있어요. 뭐 아까 알베르토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동화책에 그런 내용이 등장한다라거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건
뭐 어떤 문화적인 매체, 뭐 TV나 광고나 영화나 뭐 이런 부분에서 소재로 사용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노래가 나가기 전에 퀴즈를 내드렸었죠. 네. 동성애 허용 점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1번 노르웨이, 2번 프랑스, 3번 아이슬란드, 4번 미국이었는데요. 럭키 씨는 노르웨이를 꼽아주셨고 그렇죠. 네. 알베르토 씨는 프랑스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답은 노르웨이. 3번 아이슬란드였습니다. 전 아이슬란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에이. 진짜. 근데 아이슬란드. 증거가 없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네요, 럭키. 진짜 와, 기억나는. 아이슬란드요. 네, 아이슬란드였고 가장 낮은 국가 꼴찌는 두 분이 맞춰주셨어요. 터키였습니다. 맞았죠. 터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장 낮은 나라는 조금 예상이 가능했어요. 어느 정도. 네, 그런데 허용 점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조금 예상하기가 어려웠는데 바로 3번 아이슬란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반만 맞추신 거라서 참 애매하네요. 그쵸. 그럼 하나만 사주세요. 우리가 나눠서 먹으면 되죠. 그러면 한 잔을 사드리고 네네네. 반씩 나눠서 드시고 그럼요. 그리고 원래는 못 맞추신 분 한 분이 계시면 벌칙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벌칙이 뭐요? 퀴즈를 못 맞추면 저희가 이 시간에 꼭 하는 벌칙이 있어요. 알베르토가 되게 하고 싶나 봐요. 뭐죠? 무반주 노래를 합니다. 다음 역시 알베르토가 제일 좋아하는 벌칙이. 그러면 어차피 다음 주에 두 분이 또 나오시잖아요. 네. 네네네. 같이 부르시죠. 네. 좋네요. 네네. 네, 그러면 두 분의 듀엣곡을 기대를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잘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100% 제 인도식당 홍보 자료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 표정들이 다 아주 한해합니다. 아주. 네. 자, 오늘 성소수자에 관련된 이야기로 토론을 나눠보고 있는데 올해가 이 스톤월 항쟁이 일어난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톤월 항쟁을 왜 이야기를 하나 궁금해하실 텐데 바로 이건 성소수자들이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불씨가 된 역사적 시위였거든요. 알베르토 씨가 좀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제 1960년에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네. 30년 전에 미국 뉴욕에 스톤윌 인이라는 게이바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1969년이니까 사실 뉴욕은 동성애자 불법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네.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견찰의 단합이 굉장히 심했죠.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이제 동성애자들한테 이 스톤윌이라는 게이바 어떻게 보면 좀 선지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모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모일 수가 있고 거기 모여도 아무리 불법이어도 그래도 뭐 경찰이 이상을 다 알고 있어도 뭐 네. 탄압을 하지 않고 좀 그렇죠.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죠. 근데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바에 급습해서 경찰들이 급습을 해서 되게 그러니까 게이분들을 동성애자분들을 체포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대한 거죠. 네. 어느 날 네, 이때 선수자들의 그런 분노가 터지면서 2000년 정도 이렇게 시위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 시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시위를 벌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스톤윌 항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성애자 2000년 정도 견찰에 대한 네. 반대 시위한 거죠. 대단하네,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올해가 50주년을 맞았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미국 전체가 동성애가 합법입니다. 네네. 하지만 1973년 이전만 해도 미국 정신의학회에 동성애는 정신병으로 규정이 돼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이 뭐 탄압받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렇죠. 그것이 사회적 분위기로 조성이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뭐 이렇게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국가들도 하지만 요즘은 늘어나고 있고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마블에서도
조만간 성소수자 캐릭터가 나올 것이다. 그렇죠. 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마블은 항상 영화를 제작할 때 이런 그렇죠. 부분을 늘 고려를 해요. 맞아. 마블 영화에 마동석 씨도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도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화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이런 부분의 편견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건 또 보도가 나왔었는데 혹시 두 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을 모델로 발탁했죠. 아, 진짜요? 네. 제가 옛날에는 많이 봤는데 요새 바빠서 못 봤네, 빅토리아 시크릿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피부 색깔 때문에 많은 차별이나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있었는데 근데 똑같이 이제 인식이 바뀌면서 맞아요. 완전 지금 대부분 나라에서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할리우드 영화나 뭐 일반 영화나 뭐 동화책이나 뭐 백인만 나오는 거 아니고 동양인도 나오고 흑인도 나오고 마찬가지로 요즘 LGBT 관련해서 이런 인식이 바뀌면서 뭐 동화책이나 영화 뭐 광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지만 또 안타까운 부분은 이렇게 과도기적인 시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용도가 높아지는 반면 정반대로 그런 어떤 혐오 범죄도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맞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사실 아까 빅토리아 시크릿 말씀하셨잖아요. 네. 인도에 또 그 패션 위크 때 트랜스젠더들이 출석해서 그 패션 위크 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게 이제 법적으로 또 인정을 하는 나라가 많고 하니까 조금 이거를 사실 인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게 시내에서 뭐 벌 받는다는 이런 인식들이 있었거든요. 조금 더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 있는 부분들이니까 조금 이해했으면 좋고 광고에 나오는 거는 이런 사진보다는 건강한 음료를 대한 조금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베르토 씨는요? 사실은 아직까지 많은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일부 나라에서 남녀 그런 혐오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당연히 뭐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차별이나 그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변할 때까지 아마 앞으로 한 100년, 200년 걸릴 텐데 그래도 일부 사람들은 차별 없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각 나라 사회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변화의 시작이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경 없는 토론 함께했고요.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내일 아침 10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